지금 시점이 가장 많은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직전 고점을 이대로 돌파하게 된다면 지난 시즌 고점을 돌파 후 리테스트 그리고 이대로 출발이라는 얘기니까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듯이 불장의 시작이다. 불장이라는 건 뭐 지금도 불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피날레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또 반대로 눌림이 가능하다. 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그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은 항상 이렇게 시즌의 피날레를 얘기할 때 21년의 모양을 갖다 붙이거나 혹은 17년의 모양을 갖다 붙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21년, 어떤 사람들은 이번엔 17년이다. 하지만 그 둘 다와 다를 수 있죠. 지난 21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7년이다. 이번에는 14년이다. 둘 다와 달랐어요. 시기도 모양도. 그러니까 패턴 갖다 붙이는 게 제일 좀 그럴싸해 보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즌의 패턴을 생각하고 고점을 기다리다가는 또 털린다. 먼저 로우 타임 프레임 4시간 봉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 직전 고점,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죠. 이곳을 바로 앞에 두고 있으니까 눌림이 나올 것이다. 이제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고점 이후로 3달간의 이 현재 횡보 중에 2번의 터치가 있었어요. 72K를 터치한 2번에 그때 이후로 눌린 거고 여기까지 그때 이후로 한 번 더 횡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72를 터치하고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미 지난 5월 27일자 멤버십 포스트에서 68K를 돌파한 시점에서 이제 74K에 대한 돌파는 진행 중이다. 그 이후 멤버십 방송에서는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지금 일주일째 진행 중인 거예요. 72K부터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이 잔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일단은 그러니까 뭐 이미 금요일이니까 주말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다음 주가 되면서 주봉의 마감이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봉상에 다이버전스가 뜰 수가 있죠.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직전 고점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다이버전스가 뜨겠죠. 근데 다이버전스가 주봉상으로 뜬다고 해서 바로 하락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때도 그랬지만 계속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주봉상으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회원님들과 함께 57에서 진입 이후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작년 2932 돌파 후의 기억이라는 얘기를 이때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분석에서 가장 조심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분석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못 탔어. 그러니까 나에게 베스트 시나리오를 말하는 것을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2932 때라는 게 어떤 기억이에요? 돌파하고 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다렸다고? 이때까지 기다렸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다 와서 이제야 들어가니까 또 눌리고 여기서 손절하고. 이렇게 많이 눌린 건 아니지만 한 10% 눌렸죠. 이때는.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제는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후로 아예 안 갔지.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여기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도. 프랙탈이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양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게 아니라 심리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후로도 지금까지 그랬어요. 뭐 보통 59K, 58K, 뭐 57K 이렇게 스탑을 잡았잖아요. 여기가 깨졌을 때 뭐라 그랬어? 51K 이런 얘기 거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님들이랑 저처럼 56K를 스탑으로 56 바로 위에서 선물매매 롱을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걸 지금까지 우리는 분할익절 한 번 하고 끌고 오고 있는 거 아니야. 리스크가 없어. 그리고 이대로 올라갔을 때 상승폭은 그 수익폭은 엄청나죠. 들어갈 때 못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미련을 가지는 건데 문제는 그 미련을 분석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있는데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를 보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84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 가는 도중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인 것이고 그때그때의 기회들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고요. 그걸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 과정인데 지난 불장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뭐냐면 일단 그 도미넌스를 보면 23년 이후로 계속 불장이었어요. 지난 한 해가. 올해가 뭐 체감상은 아마 좀 더 불장 같은 느낌이죠. 비트코인이 이제 1억을 찍었으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불장이다라고 느끼는 그 기간은 바로 도미넌스 하락 기간이죠.
그러니까 추락하는 이 기간이죠. 대략 17년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피크는 한 두세 달. 그리고 21년에는 22년 말부터 21년 붓다빔 직전까지 대략 3달. 불장이라는 건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추락 구간, 도미넌스의 추락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토탈3 알트마켓. 지금 근데 뭐가 있어요? ETF가 비트코인이 승인이 되면서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알트장이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도 17년과 이때의 알트장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1년 초, 그러니까 한 4월 정도가 피크였잖아요. 4, 5월. 이 4, 5월보다 결국에는 11월이 알트마켓 자체도 고점 갱신을 했어. 근데 실질적인 온체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트랜잭션을 보지 않더라도 이때가 훨씬 더 대부분의 수익률이 높았어. 존버를 한 사람도 많이 없었지만 존버를 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괜찮았는데 알트코인의 수익률은 이때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애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와는 달랐고 더블탑에서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상승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21년 전반기 엄청나게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장을 합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결국 다 나눠 먹는 거야. 지금은 어때요? 훨씬 더 많아졌지. 엄청나게 많은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개 종류가 많지 않나요? 뭐 푸들도 있고 그러지 않나?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날레 형태가 21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들 17년처럼 그 모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훨씬 더 빨리 일찍 와버리고 이렇게 더블탑을 그렸기 때문에 대부분이 털린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당연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른 것 중에 핵심이 그 알트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짧게 빠르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 중에 한 9,000명이 그냥 다들 사이좋게 느긋하게 익절할 타이밍을 시장은 절대 주지 않겠죠. 가장 많이 보시는 주봉상의 이평선. 예를 들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어. 그러니까 21년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보고 데드크로스 나왔네 하는 시점에 가격이 4만 달러야. 6만 9천 찍고 6만 3천 찍고 4만 달러에서 팔면 그게 맞는 건가? 일봉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이때 바로 컷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평을 본다고 해도 지금 이미 내려온 지가 여러 차례예요. 그게 모든 시즌에 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시장의 특성 자체가 가격의 움직임이라는 게 누가 대단한 어떤 세력이 그렇게 움직인다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전략을 쓴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가게 되어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록 ETF가 3일 만에 7억 8천만 달러를 유입했다. 피델리티도 들어오고 갑자기 한 3일, 최근 3일이 뭐야? 여기네? 다 올라와서 5만 달러대에 있을 때 어땠어요? 쟤들 순유입이 없었잖아. ETF 순유입이 없다느니 그걸로 방송들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왜 쌀 때 안 사지? 저런 스마트한 고래가? 스마트한 기관이? 쌀 때 안 사고 비쌀 때 사잖아. 그러니까 저러한 블랙록이라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얘네들 따라하면 되겠지? 아니면 무슨 몇 번 고래 따라하면 되겠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하나의 지표만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난 시즌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평 하나 보고 단 하나의 인디케이터 혹은 뉴스 누굴 따라하면 되겠지? 결국 내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없을까?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코인 투자를 도박으로 생각하고 하시면 이게 도박이 되는 거고 주사위 던지듯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도박이 아니라 투자로 하시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84K 부근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레벨은 68K 부근이에요. 어제 멤버십 방송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마켓 상황을 계속 팔로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죠. 63을 돌파하고 나서 원래는 이제 63 리테스트 후에 이제 가는 거였는데 이때 시장 상황을 제가 체크하면서 65 위에서 서포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돼요. 특히 이번 주말 정도를.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까지 가는 그 길에서 어떠한 무빙을 그리고 최근 2주간 들어간 많은 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분할 익절하고 리밸런싱하고 그 알트들의 타이밍을 다음 주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알트 마켓이 800빌리언을 터치하러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뒤늦게 어제 오늘 블랙록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알트 들어가신 분들이야 쫄리죠. 조금만 또 비트코인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다 또 스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들어간 거예요.
절대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당연히 해야지. 근데 먼저 들어가 있어야 대응이 됩니다. 막상 움직이고 나면 그 판단할 시간도 없잖아. 대응을 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된다는 점. 오늘 금요일이고 뭐 고용지표 발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것보다도 지금 이제 주봉의 마감 그리고 LTF상의 주요 레벨들 잘 체크하시고 그 눌림이 나왔을 때의 리스크 프리를 위한 분할 익절 미리 해놓으시고 요번 주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 상황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들 멤버십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